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르입니다. 송독수 교수님터 제10판 신민법강의 3회독 1637페이지 3번의 유법성의 조각 보겠습니다. 사마에르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3번의 유법성의 조각.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데에는 유법성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한 사유를 유법성 조각 사유라고 한다. 형법에서 자세히 배운 유법성 조각 사유인데요. 민법에서는 한 7장 정도로 딱 정리를 해버리네요. 민법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에 대하여서도 위법성의 조각이 논의되고 있다. 양가로 1번 정당방위. 정당방위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불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동그라미 1번에 타인의 불법행위가 있을 것,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일 것, 3번에 방해행위가 부득이한 행위일 것 등이다. 방해행위는 제3자에 대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가령 강도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집 거실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정당방위에 있어서 반드시 방해행위의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해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유유기에 유기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를 요하는 것인가. 이 설시와 같은 총기 사용 경우에 비추어 소위 순경의 행위는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면 방해행위 위법성이 조각되어 방해행위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같으나 이때에는 제3자는 방해행위의 원인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당한 정도를 넘는 방해행위는 과잉방위로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에는 과실상계에 의하여 배상이 강행될 수 있을 것이다. 1638페이지 양가래군의 긴급피난. 긴급피난이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인데 대하여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한 피난인 점에서 또some 차이가 있다. 긴급피난의 성립 요건은 동그라미 1번에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일 것, 2번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일 것, 3번에 부득이할 것 등이다. 그리고 급박한 위난이 가해자의 고의가 실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긴급피난이 발생하려면 긴급피난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행위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리고 긴급피난이 제3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위난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제3자는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양가로 3번의 자력구제. 자력구제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권리자가 스스로 구제하는 행위이다. 민법은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가 있는 데에 관하여서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통설은 일반적인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정당한 자력구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양가 4번의 피해자의 승낙. 통설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1번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손해의 의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승낙을 하였을 것. 동그라미 2번 승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동그라미 3번 승낙이 행위 당시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묵시의 승낙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양가로 5번의 정당 행위. 가해 행위 가운데 이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있다. 방가로 1번에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은 권리행사, 계약상의 권리행사, 사법상의 권리행사, 노동법상의 정당한 단체 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은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방가로 2번에 정당한 사무관리, 3번에 정당한 업무행위,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학교회장, 소년원장의 징계행위. 1639페이지 현행범인의 체포, 의사의 치료행위, 운동경기에서의 가해행위 등은 그것이 정당한 비행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쫙 나오네요. 판례 보겠습니다. 위법성에 관한 판례. 양가로 기억.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 행위가 해당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하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위원회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행한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행위에 관여하거나 다시 읽겠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행한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 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 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편취된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을 위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나 확정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확정 판결의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 성립을 쉽게 인정해서는 아니 되고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 판결의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 등의 확정 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의 관함이 명백하여 이를 목고할 수 없는 경우로 판정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 뒤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양가로 지읒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범죄 혐의를 추궁당하여 조사를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 그리고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은 피고인 등은 자신의 형사소출을 피하거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고 한편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한 재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 또는 유무죄의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이 범죄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이 기소되고 유죄 판결까지 받은 뒤에 결국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로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행위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의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진술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표준으로 하여 진술 당시의 상황, 진술의 내용과 동기, 목적, 태양, 진술 내용의 진실에 부합 정도, 진술의 일관성이나 번복 여부 등의 정황, 그로 인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1640페이지 양가로 리을 교원의 수업 거부 행위의 위법성은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학생의 학습권은 단순히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 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고 적극적으로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교원이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학습권 실현을 내세우면서 계획된 수업을 거부함으로써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특단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양가로는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전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칙과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의 소위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의 목적과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양가로 비읍 은행은 환해지의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 옵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을 미리 파악한 다음 그에 비추어 해당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상품 또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통화 옵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은행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통화 옵션 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를 체결하게 한 때에는 이러한 권유행위는 이른바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특히 장애파 생산품은 고도의 금융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예측과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 인가 요건, 업무 범위, 지배구조 및 감독 체계 등 여러 면에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 등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고, 은행의 권위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은행이 이와 같은 위험성이 더 큰 장외, 파생 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더 무거운 고객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사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할 경우에는 1641페이지 고객이 당해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 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자 등 거래상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신식상 의무가 있다. 이때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거래상 중요 정보에는 당해 장외 파생 상품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 특히 손실 발생의 위험 요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당해 장외 파생 상품의 상세한 금융공학적 구조나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와 비교하여 손실이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볼 것이 아니고, 또한 금융기관과 고객이 제로코스트 구조의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의 액수 등은 그 거래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수수료가 시장의 관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지 아니한 이상 그 상품 구조 속에 포함된 수수료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 가치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금융기관은 상품의 특성 및 위험의 수준, 고객의 거래 목적, 투자 경험 등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이 그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 특히 당해 금융상품이 금융의 고도의 금융공학적 지식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환율 등 장래 예측이 어려운 변동 상황에 따라 고객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고위험 구조이고, 더구나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 고객의 예상, 외화, 유입액 등에 비추어 객관적 상황이 환해지 목적보다는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추구하는 정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장외 파생 상품 거래의 위험성에 대하여 고객이 한층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양가로 10.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사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 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자 등 거래상의 중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신식상의 의무가 있으나, 고객이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금융기관의 설명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양가로 이응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의 사실대로 고지하여 할 신식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목적물의 시가를 목표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시가를 알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매도인에게 가격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그 평가액이 시가 내지 적정 가격에 상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신식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범위는 그 법적 성격이 사법상 매매인 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양가르치읒 법관의 재판의 법령을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1640페이지 직무행위가 국가배당법 제2조 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표준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